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물리, 우리 자연과학개론 물리 내용,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는 챕터 1이에요. 운동의 기술에서부터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내용 바로 정리하면서 가도록 합시다. 자, 챕터 1에 해당돼요. 챕터 1에 해당되고, 자, 운동의 기술이라고 좀 되어져 있습니다. 운동의 기술이에요. 자, 근데 운동의 기술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우리 물리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 벡터하고 스칼라의 정의부터 잘 좀 내리고 그다음에 얘네들의 계산 방법, 연산법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물리는요, 우리 물리량을 다룰 거예요. 우리 앞으로 나오는 모든 우리 개념들은 다 물리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물리량들은 우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스칼라라고 하는 물리량과 그다음에 벡터라고 하는 물리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스칼라하고 벡터 나누는데, 자, 스칼라는 우리 무엇만 있는 물리량에 해당되냐면, 자, 크기만 있는 물리량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해요. 크기만 있는 물리량. 벡터는 크기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같이 표현되어져 있냐면 늘 방향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는 벡터라고 해서 벡터와 스칼라는 여러분들 물리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화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원소 기호, 화합물 기호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약속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자, 우리 물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물리에서 나오는 모든 물리량은 둘 중에 하나예요. 스칼라 아니면 벡터 중에 하나인데 그 스칼라하고 벡터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되어져 있는 물리량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하고 우리 벡터가 있는데, 근데 우리 이 중에서 계산 방법이 누가 조금 더 어렵냐면 당연히 방향까지 봐야 되는 벡터가 좀 더 우리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있죠. 방향까지 고려해야 되는 물리량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벡터, 우리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를 다 시험 문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벡터구나, 이게 스칼라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저절로 여러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여러분 많이 배우는 것들이 이제 변위 같은 것들이 등장해요. 변위라든가 또 여러분 속도라든가 가속도, 그다음에 힘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다 벡터량, 운동량, 충격량, 뭐 이런 것들도 다 벡터량에 해당돼요. 운동량, 충격량. 역학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벡터량에 해당되고, 자, 전자기로 넘어가면 전기장이나 자기장 같은 것들도 우리 벡터량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이 일반 물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물리량들은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이외에는 다 우리가 무엇에 해당되냐면 스칼라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시간이라든가 없네요. 스칼라예요. 부피, 그것도 스칼라에 해당됩니다. 에너지 많이 들어봤는데 에너지 벡터 아니에요.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도 우리 스칼라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외에는 다 우리 스칼라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심하셔야 될 거, 자, 벡터의 계산만 잘 조심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도 우리 벡터 계산하는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지 스칼라 계산하는 것들은 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연산하는 방법에 대한 특징들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우리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기호를 많이 쓸 거예요. 우리 한글로 다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도 수학이랑 굉장히 좀 연관이 있지요. 그래서 수학적인 내용들도 조금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변위 같은 경우 벡터는요 보통 S라고 많이 표현해요. 물론 이제 X라고도 표현하고 Y라고도 표현하고 Z, 또 여러분들 R이라고 하는 자 이런 기호로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해 주면 이건 벡터라고 하는 뜻에 해당돼요. 또는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볼드체, 좀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으면 벡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벡터 매번마다 쓰기는 좀 여러분 귀찮으니까 가끔 가다는 안 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벡터예요 라고 여러분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건데, 자, 벡터는 기본적으로 화살표 표현합니다. 속도는 우리가 V라고 많이 표현하죠. 자, 가속도, 너무나도 유명한 힘 같은 거, 운동량 P라고 하는 기호 쓰고요. 충격량 I라고 하는 기호, 전기장 E라고 하는 기호, 자기장 B라고 하는 이런 기호들 다 우리가 벡터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화살표를 사용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살표 없는 스칼라 같은 경우는 늘 우리 크기만 있는 물리량에 해당됩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물리를 이제 계산해야 될 때가 되게 많이 있죠. 그러면 항상 자, 그 물리량이 스칼라냐 벡터냐라는 것들을 잘 조심하시면서 스칼라는 그냥 덧셈 뺄셈만 하면 돼요. 더하기 빼기만 여러분들 그냥 대수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벡터는 대수 계산만 해주면 안 되고요. 방향까지도 반드시 그 계산해야 되는 물리량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스칼라보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무엇에 더 관심이 많을 거냐면 우리는 벡터에 더 관심이 많아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벡터의 연산에 대한 것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연산이에요. 그럼 벡터 연산은 자, 첫 번째 덧셈, 뺄셈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뭐라 할 거냐면 자, 벡터의 덧셈이라고 하는 것들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벡터를 표현할 때는 자, 이런 것들이 다 벡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 항상 무엇으로 표현할 거냐면 화살표로 표현할 거예요. 모든 벡터들은 그러니까 어떤 A라고 하는 임의의 벡터가 있다면 이 벡터를 화살표로 표현해서 자, 시작점이 있고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크기 같은 것도 이렇게 화살표의 길이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를 나타내주고 화살표에 가르치는 방향은 그 벡터가 작용하는 방향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A라고 하는 벡터에는 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자, 우리 간단하게는 우리 왼쪽과 오른쪽, 자, 어떤 물체의 오른쪽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10뉴턴 작용하고 만약에 4뉴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 반대면 우리 어떻게 해줍니다?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6뉴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 주면 되고 만약에 오른쪽으로 10뉴턴이고 또 오른쪽으로도 자, 우리 4뉴턴입니다. 라고 하면 방향이 같으면 그냥 더해서 14뉴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이걸 좀 일반화시켜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 A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요. A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또 여러분들 임의의 벡터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B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요. 그 두 벡터의 사이값을 우리가 세타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두 벡터 그리고 우리 덧셈하고 뺄셈을 이제 공부할 텐데 덧셈하고 뺄셈은 벡터의 차원이 반드시 같아야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유, 어려운 게 아니라 차원이 같다라는 얘기는 그냥 단위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초와 그러니까 시간하고 거리 단위를 덧셈 뺄셈 할 수 없죠. 여러분들 1시간이랑 1m 더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질문할 수 없어요. 그래서 1시간이랑 2시간 더하세요. 또 1m랑 2m 더하세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차원이 가능한 것만 덧셈이 가능합니다. 덧셈 뺄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차원이 같은 두 개의 벡터가 사이각이 세타로 되어져 있으면 그때 이 두 개의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합니다. 자, 두 개의 벡터를 양변으로 하는 평행사변을 이렇게 그리고 자, 사이에 대각선을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자, 요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더했습니다. 라고 자,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하세요?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합니다.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고 그럼 방향은 이렇게 결정돼요. 그럼 크기가 얼마냐? 아, 크기 봤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크기는 우리가 뭘 사용하냐면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우리가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우리 절대값을 씌워서 일반적으로 나타내 주는데 자, 요 계산하는 방법이 자,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수학도 너무 한지 오래됐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우리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걸 삼각함수 공식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삼각함수 공식을 써야 되는 문제가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수각만 나오기 때문에 90도라든가 120도라든가 60도, 30도 이런 것만 나와요. 그래서 자, 이 공식 자체는 일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특수각에 대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얼마로 계산해 줄 수 있냐면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 이러한 여러분들 제2 코사인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기껏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자, 이런 것들 우리 뉴턴이라고 벌써 썼는데 우리 뉴턴은 무엇의 단위냐면 힘의 단위에 해당되죠. 뭐 너무나도 유명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4뉴턴의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어떤 물체에 위쪽으로는 3뉴턴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자, 두 힘 사이의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합력이 얼마겠습니까? 자,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5뉴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삼각함수 공식이 아니라 그냥 피타고라스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고 만약에 요게 우리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3뉴턴이랑 자, 얘가 이렇게 있어서 4뉴턴이 있고 이때 사이각이 60도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이거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는 자, 요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벡터의 덧셈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그냥 표현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로 일단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실상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기회는 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계산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평행사변형법은 자, 이렇게 덧셈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물리를 공부하다 보면 평행사변형보다 더 많이 쓰는 이런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뭘 얘기할 거냐면 A 벡터하고 B 벡터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각을 내가 세타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 요거 하나 우리 정리할게요. 자, 우리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 두 벡터가 있는데요. 두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만약에 동일합니다. 크기와 방향이 동일해. 그러면 우리는 두 벡터는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합니다. 크기와 방향. 여기 A라고 하는 벡터 있고 여기도 B라고 하는 벡터가 크기와 방향이 동일하면 얘네들은 같은 벡터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거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차원은 같아야 되고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모든 벡터는 평행 이동이 가능합니다. 평행 이동이 가능합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A 벡터, B 벡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B 벡터를 살짝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서 위쪽으로 이동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얘를 B 벡터라고 해서 뭐를 내가 아래 거를 살짝 지워서 위에 걸로 여러분 이동해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B 벡터를 평행 이동시켜줘요. 그래서 A 벡터의 끝나는 지점에 B 벡터를 연결해서 자, 시작점과 끝나는 점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 A 벡터의 시작점에서부터 B 벡터가 끝나는 지점까지 쭉 해서 화살표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것도 뭐랑 똑같이 계산하는 방법, 얘와 동일하게 계산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는 뭐랑 같습니다. 여기 있는 벡터 두 벡터를 더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이러한 방법 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우리 삼각형법이라고 해요. 삼각형법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자, 뭐 평행사변형법 써도 되고 삼각형법 그대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삼각형법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벡터가 두 개만 등장하면 평행사변형법 쓰셔도 되고 삼각형법 쓰셔도 되고 그건 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세 개의 벡터 이상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물체가 이제 등장하면 이제 힘 분석할 때가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힘과 운동 단원에서는 우리 물리에서 역학에서는요, 제 힘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힘 분석할 때 우리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3개 이상의 힘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그때 자, 요걸 쓰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체에 만약에 F1이라고 하는 이런 힘이 작용하고 있고 여기 F2라고 하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F3라고 하는 자, 이런 힘이 작용하고 있어서 만약에 3개의 벡터를 더하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개 이상의 벡터. 그러면 평행사변형법 그러면 이것도 해줘야 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대신에 어떤 게 더 편리하냐면 다 평행 이동시킵니다.
F1 평행 이동시키고 자 F2 평행 이동시켜요. 자 위쪽으로 자 꼬리에 꼬리를 연결해 줍니다. F2 이동시켜주고 얘도 그대로 평행 이동시켜서 자 이렇게 해서 F3로 자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 주시면 시작점에서부터 끝나는 점까지 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게 우리는 무엇을 의미합니다. F1 이거 다 벡터예요. 벡터 F1 플러스 F2 플러스 F3라고 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수월하게 계산이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특히 지금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지금 얘기했지만 나중에 정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우리 물리에서 어떤 것들 되게 많이 할 거냐면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다룹니다. 힘의 평형이라고 해서 우리 힘의 평형은 우리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면 정지 상태이거나 또는 우리가 무슨 상태를 얘기해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 우리는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힘의 평형은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합력이 0이에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 0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에 자 위쪽으로 F1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F2라고 하는 이런 힘이 작용하고 있고 또 여러분 이렇게 해서 F3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물체가 지금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랍니다. 정지 상태. 자 그러면 얘네들을 자 우리 똑같이 삼각형법을 이용해 주시면 힘의 평형을 우리가 얘기할 텐데 자 요 조심하셔야 될 거. 물체가 정지해 있으면 힘의 평형이라고 해서 합력이 0이 되면 그럼 반드시예요. 얘네들은 연결해 준 반대연들 닫힌 도형이 나옵니다. 요거 잘 써먹습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먹는 내용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자, 합력이 0이면 닫힌 도형이 나와서 자 이거 다시 삼각형법으로 그려주면 자 위쪽으로 F1이라고 하는 벡터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F2라고 하는 벡터 있고 그 다음에 F3를 연결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연결돼서 F3라고 하는 우리 닫힌 도형으로 그려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각도가 주어지면 그렇죠? 얘네들 주어지면 얘네들의 관계 같은 것들도 우리는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 일단 덧셈하는 방법에는 우리 평행사변형법과 삼각형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잘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벡터 연산 앞으로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럼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지금 처음 배우고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전작이나 또 현대물리 공부할 때도 이 벡터의 합성하는 것들은 계속 여러분들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벡터의 연산 방법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덧셈에 해당되는 것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뺄셈에 해당되는 것들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벡터의 뺄셈에 대한 특징들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자 뺄셈에 대한 것도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뺄셈. 자, 이것도 일단 설정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여기 A라고 하는 벡터가 있습니다. A라는 벡터 있고 차원이 동일한 B라고 하는 벡터가 사이각이 세타로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힘도 될 수 있고 속도도 될 수 있고 가속도도 될 수 있고 변이도 될 수 있습니다. 전기장, 자기장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난 뭘 계산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 A 벡터에다가 빼기 B 벡터를 계산하세요. 자, 요거 계산해 주고 싶어요. 이번 벡터의 뺄셈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호의 의미를 좀 우리 좀 짚고 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물리 공부하다 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앞으로 많이 등장이 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벡터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방향을 나타내주는 물리량이에요. 방향.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1차원 방향만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이 플러스면 왼쪽 마이너스. 여러분 우리 중국어 수학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 x축 방향, 마이너스 x축 방향, 플러스 y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이랑 똑같이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 마이너스, 아래쪽
우리 플러스. 그러니까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러분들이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는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설정이 나름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벡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보는 방향을 얘기하고 스칼라예요. 자, 스칼라는 우리 양의 증감을 얘기해요. 양의 증감. 대표적인 스칼라가 우리 에너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해 주는데 에너지예요. 에너지인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0줄이래요. 에너지에 대한 10줄 쓰죠. 그러면 마이너스 10줄이다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10줄만큼 어떻게 됐습니다? 감소됐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면 증가했습니다. 마이너스면 감소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벡터와 스칼라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방향과 양의 증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고 싶어요. A-B 벡터는 A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A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 B 벡터 벡터 앞에 있는 마이너스네. 그럼 얘가 B 벡터에 해당되니까 마이너스 B 벡터는 어떻게 표시해 주면 돼요? 반대로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서 얘가 우리가 마이너스 B 벡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럼 마이너스 B 벡터하고 A 벡터를 더하니까 이거 또 벡터의 덧셈으로 바뀌네요. 자, 그래서 A하고 B 벡터를 그대로 우리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우리 표현해주면 얘가 우리가 뭘 계산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A-B 벡터를 계산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벡터의 크기도 우리 코사인 J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해 줍니다. 크기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그건 진짜 수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뺄셈에서는 마이너스, 자, 세타에 해당되는 것들과 비교해서 우리 얘기해 주는 건데,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으로 벡터의 뺄셈 계산할 때 이거 별로 안 쓸 거예요. 방향 바꿔준 다음에 두 개의 벡터 더하는 거 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으로 벡터의 뺄셈은 바로바로 어떻게 많이 할 거냐면 A 빼기 B 벡터 하래요. A 빼기, 그럼 바로 그냥 여러분들 B에서 그냥 A 쪽으로 바로 그냥 화살표를 연결해 주세요. 그럼 B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방향 바꾸지 말고 B에서 A 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화살표 연결해 주면 얘도 우리는 뭘 계산한 거랑 똑같습니다. A-B 벡터를 계산한 거와 동일하게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네요. 우리 아까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해서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동일한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노란색 bek터의 크기 방향, 우리 빨간색 벡터의 크기 방향 동일하니까 두 벡터는 동일한 우리 벡터로 계산한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뺄셈과 덧셈에 해당되는 특징들, 자, 부호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요. 벡터의 뺄셈, 덧셈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꼭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쓸 거예요. 특히 우리 어디에서 역학에서 힘 분석할 때, 힘 분석, 어떤 물체가 정제해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힘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힘 분석해서 운동 방정식 세우는 것들을 여러분 잘 좀 보시면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뺄셈에 해당되는 것들 자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우리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뺄셈, 덧셈, 뺄셈 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자, 덧셈하고 뺄셈은 벡터에 합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벡터 연산 중에서 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자, 우리 벡터의 분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벡터의 분해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뺄셈과 덧셈은 여러 개의 벡터를 하나의 벡터로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가 벡터의 덧셈 뺄셈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벡터를 하나의 벡터로 합성하는 거예요. 그럼 합성의 반대말이 분해입니다. 이거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우리 벡터의 분해라고 해서 이번엔 반대로 한 개의 벡터를 여러 개의 성분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개의 벡터를 여러 개의 성분으로 나눠서 자, 우리 이렇게 우리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A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A라고 하는 벡터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좌표계라고 하는 걸 좀 도입을 할 거예요.
우리 물리에서 일반 물리학에 쓰는 좌표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직각 좌표계 하나만 여러분들 잘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하고 Y축 자 이렇게 설정할 거예요. 자, X축과 Y축 자 이렇게 설정합니다. X축과 Y축 설정하고 이때 X축과 이루는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자 이렇게 설정할게요.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 그리고 요 A 벡터의 크기는 우리 A의 절대값 못 쓸 수도 있습니다. 크기는 A고 각도는 세타라고 자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어떤 임의의 벡터를 크기와 각도로 표현해 주는 거를 우리가 극좌표계라고 하고요.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표현해 주는 거를 우리가 직각좌표계라고 얘기를 해요. 뭐 좌표계 이름, 뭐 직각좌표계를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만들어서 데카르트 좌표계라고도 하지만 그냥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자, A 벡터의 X 성분, A 벡터의 Y 성분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자, 이거 항상 수선 내리면 돼요. A 벡터를 X축에 대해서 그림자처럼 그냥 수선 내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이렇게 해서 내가 얘를 A 벡터의 X 성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 벡터의 X 성분. 그 다음에 자 Y축에 수선 내려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그럼 얘는 우리가 무엇에 A 벡터의 Y 성분입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냥 수선 내려서 X축과 Y축에 수선 내려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앞으로 우리 물리는 어쩔 수 없어요. 수학은 좀 하셔야 돼요. 수학. 근데 코사인, 사인, 삼각비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쓸 거고요. 미분적분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미분적분 한다고 해서 또 고등학교 수학책을 다시 봐야 되냐? 대학교 수학책을 다시 봐야 되느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제가 필요한 수학들은 그때그때마다 알려드릴 테니까 미분적분에 너무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말씀드릴게요. 대신 삼각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쓸 거예요. 삼각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서 삼각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탄젠트 표시하는 방법들은 잘 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A 벡터 여러분들 분의 우리 AX A분의 AX는 우리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코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좀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A 벡터의 크기, AX 벡터의 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얘는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A분의 AX가 코사인에 해당되니까 AX는 A 코사인 세타. 그러면 B 벡터, 우리 A 벡터의 Y 성분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 A 벡터의 크기에다 이번에는 사인 세타. 이거 앞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 AX 벡터의 크기분의 AY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얼마겠습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게 기울기네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X축에 대한 기울기를 나타내 주는구나 라고도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벡터의 X 성분, Y 성분으로 우리는 2차원을 하셔야 돼요. 3차원은 안 나와요. 3차원 안 나오지만 2차원에 대한 벡터 합성과 분해까지는 꼭 좀 해주셔야 되고요. 합성도 많이 할 거고 분해도 여러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쉽죠. 쉬워요. 이런 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것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물리는요. 물리는 이렇게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실제로 물리 문제를 풀다 오면 그런 게 그렇게 많이 나와요. 뭐 많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우리 물리에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학생들이 참 물리 싫어하는 학생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싫어해요. 그래서 물리를 좀 비하하는 그런 여러분들 좀 얘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많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물리 선생님 별명들이 다 뭐였어요? 재물포 아니었나요?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어. 그래서 재물포 많이 얘기했었는데 맞습니다. 또 물리를 그렇게 싫어해서 여러분들 물리를 비하하는 노래도 있어요. 물리를 비하하는 물리송이라고도 하는데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둘리라고 하는 만화 영화 아시죠? 둘리는 뭘 타고 왔어요? 뭘 타고 서울에 왔죠? 늘 빙하 타고 왔죠. 둘리 아기 공룡 둘리예요. 그러면 우리 물리는 항상 물체가 뭘 타고 내려오냐면 빗면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둘리 만화 영화 노래가 요기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둘리 그러잖아요. 그럼 물리는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물리라고 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빗면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힘 분석할 때 중요한 건 빗면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세타예요. 기울기가 세타인 빗면이고, 자, 어떤 물체 질량이 m이라고 하는 물체가 마찰이 없는 빗면에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경우들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이거 그대로들 우리 작년에 또 나왔었던 문제 중에서도 하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막 2점짜리 단순한 우리 질문으로 우리 나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럼 밑에 우리 자 이거 힘 분석 잠깐 좀 해볼게요. 우리 이런 것들은 우리 어떻게 좀 분석을 하냐면, 자 우리 힘을 분석하는 것들 이제 다음 단원부터 이제 많이 할 텐데, 힘 분석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항상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뭐냐, 운동 방향의 나란한 성분의 힘과 운동 방향의 수직 성분의 힘이 어떻게 되냐, 요거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빗면은요, 이렇게 XY축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얘를 살짝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오른쪽을 내가 X축으로 봅니다. 여기를 X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X축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자 이렇게 해서 자 수직을 내려서 여기를 Y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X하고 Y축을 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빗면인 경우는 세타만큼 이렇게 해서 우리 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하고 Y축을 빗면을 X축,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수직으로 Y축이 자 이렇게 지금 설정된 걸로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X하고 Y축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물체에 작용하는 힘, 우리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항상 누가 지표면에 있는 질량이 m인 물체는 항상 아래에서 누가 잡아당기냐면 지구가 잡아당기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두 글자로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력 항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크기는 늘 얼마로 정해져 있어요? 질량이 m이면 늘 mg라고 하는 힘으로 자 이렇게 우리 정해져 있지요. 그렇죠? mg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mg를 자 힘 분석할 때는 항상 어떤 성분과 어떤 성분으로 나누세요? 운동과 나란한 성분과 운동과 수직 성분으로 나누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이렇게 XY축을 틀어서 X 성분의 힘, Y 성분의 힘으로 나누세요 라는 말과 똑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X축 성분 수소 내리세요. mg를 X축에 수소 내립니다. 그럼 이렇게 수소 내려서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운동 방향과 나란한 성분 또는 X 성분. 또 Y축에 수소 내리세요. 이렇게 내려서 자 이렇게 표현해 주면 그럼 얘는 운동 방향의 수직 성분입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각형 살짝 이용해야 돼요. 자 여기가 세타예요. 그럼 여기가 90도에 해당되니까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중학교 수학의 중학교 90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우리 어디가 또 세타 여기가 여러분들 세타가 자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게 돼요. 90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가 우리 세타가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세타. 그러면 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mg 사인 세타. 자, 요 크기는 우리 얼마로 표현할 수 있냐면 mg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 이런 값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중학교 수학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건 이제 약간의 수학을 쓴 거고, 중요한 거는 물리에서 중요한 건 결국 이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지금 무엇에 해당되냐면 우리 mg 사인 세타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mg 사인 세타라고 하는 힘이 이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서 우리는 합력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거고, 이게 MA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유명해서 이거 앞으로 툭툭툭 또 나올 거거든요. 우리 기울기가 세타인 빗면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의 가속도의 크기는 우리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G 사인 세타입니다. 자 다시 빗면의 기울기가 세타인 면에서 움직이는,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의 가속도는 늘 G 코사인 세타로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툭툭툭 앞으로 나올 거예요. G 사인 세타, G 사인 세타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는 지금 움직이지 않아요. mg 코사인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x 방향으로는 mg 사인 세타 때문에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y축 방향으로는 움직이진 않아요. 그럼 우리는 y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y축 방향의 합력 시그마 fy는 우리는 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것도 이제 나중에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접촉, 어떤 물체가 면과 접촉되어져 있으면 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미는 힘을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힘이 등장이 돼요. 그래서 수직항력이 자 빗면의 수직 방향.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빗면의 수직 방향으로 자 요 방향으로 나타내 준 게 수직항력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아 y축 성분의 힘이 하면 여기니까 얘네들이 크게 같아서 그래서 y축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라고 내가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많이 나오죠. 자, 빗면에 있는 물체가 있을 때 빗면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크기는 항상 얼마입니다? mg 코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먹는 식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게 우리 어떤 경우에 기울기가 세타이고 빗면을 따라서 내려오는 물체의 우리 가속도하고 수직항력은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 빗면에 있을 때 가속도 무조건 이렇고 항상 수직항력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힘 분석한 결과를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힘 분석은 필수예요. 이건 하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게 원운동으로 넘어가면 조금 좀 달라져요. 그래서 원운동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지만 일반적으로 1차원 운동하는 빗면에서의 물체는 항상 가속도와 수직항력 값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좀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분해. 자, 요것만 나오지 않습니다. 자, 빗면에 대한 이런 성질들도 잘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 체크 좀 해주시면은 될 내용들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벡터의 합성 분해 같은 것들도 비교해 주시고 정리 좀 해주시면은 될 내용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벡터의 합성 분해 지금 정리했는데, 근데 우리 합성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덧셈하고 뺄셈만 했지만 우리 벡터의 합성 중에서 우리 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내적하고 외적이라고 하는 벡터의 곱이라고 하는 것도 살짝 좀 정리하셔야 돼요. 자, 벡터의 자, 곱이라고 하는 우리 내용들도 살짝 좀 얘기할 겁니다. 나눗셈은 없어요. 벡터의 나눗셈은 없고 벡터의 곱만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칼라 곱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내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닷 프로덕트 또는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는데요. 자, 우리 어떻게 정의되어져 있는 물리량이냐면 자,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내적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됩니다.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를 곱해서 자, 우리 사이각이 세타였을 때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 이거를 우리가 스칼라 곱으로 정의해요. 스칼라 곱으로 정의하고 자, 요거 읽을 때 뭐 우리가 뭐 읽을 기회가 별로 없지만 A 닷 B라고 있습니다. A 닷 B. 그러면 이때 자, 요렇게 되어져 있어서 자, 표현이 정의가 되는데 우리 물리적인 의미. 이게 중요해요. 당연히 물리적인 의미. 여러분들 코사인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물리 공식 중에서 앞으로 이제 코사인 들어가 있는 물리 공식, 사인 들어가 있는 물리 공식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코사인과 사인 들어가 있는 물리 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은 자, 두 벡터의 나란한 성분끼리
나란한 성분끼리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란한 성분끼리만 계산해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 이런 얘기예요. 자 A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B 벡터가 있습니다. 두 벡터의 사이값이 만약 세타에 해당돼요. 두 벡터의 사이가 세타. 그랬을 때 자 나란한 성분 그러면 A 벡터 중에서 수선 내려요. 손 내려서 B 벡터하고 나란한 성분을 찾습니다. A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A 코사인에다가 B 벡터를 곱해 주셔도 되고 배우셔도 되고 반대로 B 벡터 중에서 우리 A 벡터에 수선 내립니다. 수선 내려서 요렇게 표현해 주면 얘는 무엇에 해당돼요? B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A 벡터에다가 B 코사인 세타를 곱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A 코사인 세타 곱하기 B A 곱하기 B 코사인 세타에 똑같은 결과는 나와요. 결국 AB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두 개의 벡터를 스칼라 곱을 하면 얘네들은 반드시 어떤 물리량이 나오게 되냐면 스칼라라고 하는 물리량이 나오게 돼요. 방향이 없는 두 벡터를 스칼라 곱을 하면 스칼라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 스칼라 곱은 곱은요. 덧셈하고 뺄셈 반드시 차원이 같아야 되지만 스칼라 곱은 차원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 이제 다 배우시게 돼요. 우리 일이 있어요. 일. 우리 일은 우리 어떻게 정의하냐면 F 여러분들 S 코사인 세타라고 자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게 원래는 자 이렇게 쓸게요. 원래 정의를 뭐 쓰겠습니다. 일은요 F에다가 닷 S 자 흰 벡터하고 변이 벡터를 스칼라 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는 자 F의 크기에다가 우리 변위의 크기에다가 우리 두 벡터의 사이가 세타였을 때 fs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 쓴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스칼라 1이라고 하는 뜻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배울 전기선속 이런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럼 파이비라고 해요. 그럼 파이비는 우리가 어떤 적이냐면 우리 전기장 벡터에다가 면적 벡터라고 하는 걸 여러분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E.A라고 우리가 얘기해주고 이건 지금 이제 E라고 씁시다. 이거 전기선속이라고 했으니까 파이 E라고 하면 E.A라고 하는데 우리 전작이 들어갔을 때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또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E에다가 그다음에 면적의 크기에다가 두 벡터의 세타가 있을 사이까지 세타였을 때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곱해 주는 거. 이걸 우리는 스칼라 곱을 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 등장하고 나타내 줄 겁니다. 하나는 더 일률도 있어요. 자, 일률도 우리 P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자, 일률은 F에다가 다 V를 우리가 일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쓰시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 F에다가 S 써 주시고 또 코사인 V죠. 자, V 들어가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이 자, 우리 스칼라 곱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타내 준 이런 것들은 다 스칼라 곱을 해서 나타내는 물리량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다 스칼라. 일이나 전기선속, 일률 이런 거 다 스칼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개의 벡터를 스칼라 곱해서 나온 물리량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벡터를 스칼라 곱을 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잘 좀 기억하셔야 되고 자, 우리 두 번째는 자, 벡터 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벡터 곱 또는 우리가 뭐라고 하니 이걸 외적이라고 해요. 자, 영어로는 크로스 프로덕트 또는 벡터 프로덕트라고 표현해 줍니다. 벡터 곱은 벡터 곱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한 거냐면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벡터 곱해 주세요. 그러면 얘는 우리 얼마?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뒤에 사인 세타로 표현해 주는 것. 이거를 우리는 우리 벡터 곱이라고 얘기합니다. 벡터 곱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거 읽을 때 A 이거 곱하기 아니에요. A 크로스 B 이렇게 있습니다. A 크로스 B라고 자 읽고 자, 우리 크기는 이렇게 결정돼요. 크기는 이렇게 결정되고 자, 나타내 주는데 이것도 중요한 거 의미
우리 이제 앞으로 물리 공식 중에서 사인 시타 들어가는 게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되게 편리해요. fs 코사인 세타, ea 코사인 세타, fv 코사인 세타 이런 것들이 각각 1과 전기선속 인류를 나타내는 공식이었구나 라는 것들 제가 첫 시간 OT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식은 외우셔야지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식을 다 만들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벡터 곱은 이렇게 정의하는데 그러면 우리 벡터 곱은 우리는 얘 계산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얘는 스칼라고 벡터가 나오게 돼요. 벡터. 그럼 여러분들 벡터는 우리 뭐가 있는 물리냐?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있는 물리량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자, 크기는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야 될 이 벡터 곱 언제 처음으로 등장하냐면 우리 회전력이라고 하는 토크를 배울 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전력도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토크는 타우라고 하는 기호수고요. 벡터예요, 벡터.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 R 크로스 F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RF 사인 시타라고 하는 자 이런 기호도 그냥 쓸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절대값 그냥 생략할게요. R과 F의 크기에다가 사이각이 세타였을 때 사인 시타. 여러분들 세타는 몇 도일 때 최대값이 돼요? 90도일 때 최대값이 되잖아요. 코사인은 몇 도일 때 최대값이 되냐면 0도일 때 최대값이 되죠. 자, 그래서 스칼라 곱은 나란할 때 최대값. 스칼라 곱 1은 F하고 S가 나란할 때 최대값. 전기장과 면적 벡터의 방향이 나란할 때 최대값, 힘과 속도의 방향이 나란할 때 최대값. 그런데 우리 이 벡터 곱은 수직일 때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사인이 들어가 있는 우리 앞으로 이제 물리 공식 배울 때 사인 들어갈 텐데 등장하는 이제 공식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사인이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성분? 수직, 이게 중요해요. 수직 성분끼리만 계산하세요라고 하는 자, 요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수직 성분끼리만. 이것도 이게 무조건 사인이라고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무조건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떨다 보면 여러분들 힘 분석하다 보면 문제에서 주어지는 세타 때문에 이게 코사인으로 바뀌어질 때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지는 세타.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세타는 얘네 둘 사이각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자, 다시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 벡터 곱은 두 개의 벡터의 어떤 성분끼리 계산합니다. 수직 성분끼리 계산합니다. 요거를 잘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표현해주고 토크 같은 것들. 또 우리 가군동량도 있습니다. 가군동량. 그래서 가군동량 L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주고 얘는 우리가 R 크로스 P라고 자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럼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냥 간단히 표현한다고요? RP 사인 세타입니다. 이런 것들 내가 얘기한다고요. 또 우리 여러분 어떤 자기력이 있어요. 자기력 중에서 우리 대전 입자가 받는 자기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 Q V 크로스 B라고 하는 자 이런 식도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도 Q V B 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벡터 곱 두 개의 벡터를 벡터 곱을 하면 무슨 물리량이 나옵니다. 얘네들은 항상 벡터가 나오고 크기는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뒤에 다 사인 들어가죠.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첫 시간에 너무 공식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거 차근차근히 나중에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차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니까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교재인데 너무 두껍죠? 따로 제가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여러분들 필기 노트를 하나 딱 마련해 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딱 물리 딱 노트 교재 하나 만드시면 우리 공식들 이렇게 나온 공식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 다시 복습할 때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표현돼서 우리 RF 사인 세타, RP 사인 세타, QV 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 이런 식들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자, 그럼 벡터는 크게 이렇게 결정되면 도대체 그럼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방향. 자, 방향을 얘기할 때는 자, 우리 좀 단위 벡터. 이때는 이제 뭐 좀 등장해요. 3차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2차원이 아니라 이건 3차원을 조금 그리셔야 되는데 자, 이런 얘기예요. 자, 3차원에서 X축, Y축, 그다음에 Z축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x, y, z. 그럼 수학에서는 우리 3차원 공간의 좌표를 x, y 좌표, x, y, z 좌표로 표현하죠. 그럼 벡터도 마찬가지. 어떤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를 내가 좌표축으로 내가 표현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런 거야. 2, 3,4라고 하는 어떤 좌표가 있어요. 3차원 공간 안에. 그럼 이때 여기를 쭉 연결은 자 이런 벡터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A라고 하는 벡터. 그럼 이때 자 얘네들의 자 요런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단위 벡터를 표현해 주는 게 자, x 햇, y 햇, z 햇이라고 표현하고요. 일반적으로는 i 햇 그다음에 우리 j 햇, k 햇이라고 자 요렇게 위에다가 모자가 영어로 햇이거든요. 그래서 햇이라고 읽어요. 또는 이거를 x 햇, y 햇 그다음에 z 햇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x, y, z, 그러니까 i하고 j하고 k로 많이 표현해 주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해요. 단위 벡터여서 유닛 벡터, 단위 벡터라고 하는데 크기는 1이에요. 크기는 1이고 무엇을 알려주는 방향을 알려주는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 쓸 일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의미는 정도까지는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A 벡터가 원점에서 지금 여기를 가르치고 있다면 그럼 이 A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다. A 벡터는 이 I의 X의 성분으로 2만큼 Y의 성분 자 우리 J라고 하셨죠. 자 J의 수로 3만큼 K의 수로 우리 4만큼 있습니다라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3차원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이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 계산할 기회. 그러니까 일반 물리학책은 이게 되게 중요하게 나오지만 이런 거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듣는 이유는 엄한 거 공부하지 마시라고. 시험에 나오는 걸 공부하시라고. 그래야지 시간 단축할 수 있을 거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기하고 싶은 거 여러분 A 벡터가 있고 어떤 B 벡터가 있으면 그때 그 두 벡터를 크로스 벡터한 방향이 얼마가 되게 어느 방향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이제 일반 물리학에서 했었던 거고 우리는 이것만 할 거예요. 어떤 거 할 거냐면 I 햇에다가 크로스 J 햇을 크로스 시키면 얘네들은 우리 얼마가 되냐면 K 햇이라고 하는 자 이걸 오른손 규칙 right hand rule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오른손 규칙 기억나세요? 자 물리는요 나중에 우리 손을 쓰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이에요. 언제 쓰냐면 자기장 배울 때 한 번 써요. 자기장. 중학교 때부터 많이 쓰는 건데 이렇게 뭐 전류를 받치면 나머지는 자기장의 방향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오른손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규칙은 이렇습니다. 자 I 크로스 J라고 I 햇 크로스 J라고 하면 I 햇 쪽으로 먼저 4개의 손가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J 햇 쪽으로 이렇게 감싸지면 엄지가 가르치는 방향 이 방향이 우리는 I 햇 크로스 J 햇을 한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럼 나머지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근데 크게 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J햇에다가 K햇을 크로스 시키면 얘는 I의 방향이 나오게 돼요. K햇에다가 우리 I햇을 크로스 시키면 얘는 J의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J햇에다가 I햇을 크로스 시키면 마이너스 K햇이 등장하고요. K햇에다가 J햇을 크로스 시키면 얘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I햇이 나오게 돼요. I햇에다가 K햇을 크로스 시키면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J햇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냥 뭐 참고 그렇죠? 한번 그냥 해보시고 이렇게 되는구나 방향은. 그래서 크로스 벡터는 방향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막 자주 써먹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강조를 할 거예요. 근데 안 써먹거든요.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래서 방향은 오른손 규칙 가지고 따져주고요. 특히 이제 회전역학에서도 이게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회전역학에서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만 여러분 잘 좀 구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계 방향의 회전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시계 방향의 회전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줄 거고요. 자기장도 그냥 우리 오른손 가지고 전류, 자기장 또는 자기장, 전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자기장, 자기력 또 전자기 유도에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이게 막 되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좀 비교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벡터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데 이거 이해 안 된다고 또 막 이거 가지고 막 너무 오래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이것들이 우리 이 뒤에 배우는 거에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벡터의 기본적인 특징들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벡터에 대한 내용은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정말 중요한 이제 운동의 기술이에요. 우리 수학적으로 물체가 운동할 때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기술할 거냐 이런 것들 잘 따져 주셔야 되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건 우리 지금 배운 거는 그러니까 물리를 배우기 위한 앞으로 배우기 위한 물리의 중요한 개념을 배우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운동의 기술 시간에 들어가도록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